지금 당신의 집 금고 속에 혹은 장롱 깊숙한 곳에 금부치를 고이 모셔두고 안심하고 계십니까? 나라 경제가 무너지고 원화가 휴지 조각이 되어도 이 금덩어리만큼은 나와 내 가족을 지켜줄 최후의 보루가 될 것이다. 이렇게 굳게 믿고 계시지 않습니까? 우림은 1997년 IMF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트라우마를 겪었습니다. 그때 온 국민이 장롱문을 열고 돌반지, 결혼반지를 꺼내 금모으기 운동에 동참했던 그 뜨거운 기억 다들 있으시죠? 그 기억 때문에 대한민국 사람들의 무의식 속에는 국가 위기 때는 금이 최고라는 공식이 마치 종교처럼 뿌리 깊게 박혀 있습니다. 하지만 죄송합니다만 그 믿음, 오늘 제가 철저하게 산산조각 내드리겠습니다. 착각하지 마십시오. 국가적 재난 상황이 닥치면 금은 당신을 지켜주는 방패가 아닙니다. 오히려 정부가 가장 먼저 눈독 들이고 법이라는 칼을 휘둘러 합법적으로 강탈해 갈 수 있는 타겟 1순위 자산이 됩니다. 당신이 금을 얼마나 가지고 있는지, 언제 샀는지 정부는 이미 다 알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오늘 이야기는 매우 불편할 겁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골라서 할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들으셔야 합니다. 정부와 금융 시스템이 국가 재건이라는 거룩한 명분으로 당신의 피 같은 재산을 합법적으로 약탈하려 할 때 그 촘촘한 감시망을 유유히 빠져나갈 수 있는 진짜 자산 은닉법, 이른바 고스트 에셋 전략을 공개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10분, 당신의 인생을 구원할 마지막 골든타임이 될 것입니다. 먼저 냉정하게 1997년으로 시계를 돌려봅시다. 금모으기 운동, 전 세계 언론이 극찬했던 그 아름다운 애국심의 발로였죠. 하지만 감정을 빼고 철저하게 자본의 논리로 결과만 놓고 따져보셨습니까? 그때 국민들이 줄을 서서 내놓은 그 엄청난 양의 금, 약 227톤이었습니다. 그 금, 결국 누구 좋은 일 시켰습니까? 그 금을 녹여서 만든 달러가 국민들의 주머니로 돌아왔습니까? 아니요. 방만한 경영을 하다 망해버린 대기업들의 빚을 갚아주고 그들을 관리 감독하지 못한 무능한 정부의 구멍난 곳간을 채우는 데 쓰였습니다. 국민의 피땀 눈물이 서린 결혼반지와 아이들 돌반지가 헐값에 해외로 팔려나가며 부실 기업의 수명을 연장하는 산소호흡기가 되었습니다. 정작 금을 내놓은 서민들은 그 후 구조조정으로 직장을 잃고 길거리로 나앉지 않았습니까? 더 소름 끼치는 건 뭔지 아십니까? 바로 그때 학습된 정부의 경험입니다. 정부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 국가 위기가 오면 시스템을 고칠 필요 없이 애국심을 조금만 자극해도 국민들이 알아서 장롱을 터는구나. 국민의 실무자산을 걷어들이는 게 이렇게 쉽구나. 만약 제2의 IMF 혹은 그보다 더 강력한 그레이트 리세션이 온다면 정부는 더 이상 눈물로 호소하지 않을 겁니다. 바로 명령할 겁니다. 이미 법적 근거와 시스템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차근차근 완성되고 있다는 걸 왜 모르십니까? 여러분이 최근에 금은방이나 한국금거래소에서 골드바를 살 때 무엇을 하셨습니까? 신분증을 내밀고 계좌이체를 하고 현금 영수증을 끊지 않으셨습니까? 세금 혜택 받아야지, 기록 남겨야 나중에 팔 때 제값받지 라고 순진하게 생각하셨겠죠? 그 순간 국세청의 슈퍼컴퓨터에는 당신의 주민등록번호 옆에 이 사람이 2026년 몇 월 며칠 골드바 100g 보유 시작이라는 꼬리표가 선명하게 찍혔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정부가 마음만 먹으면 당신의 집 주소로 자산 동결 명령서나 특별 과세 통지서를 보낼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정말 위급한 상황이 오면 정부는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금거래 금지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개인 간의 금거래는 불법이며 오직 정부가 지정한 국책은행에서 정부 공시가격으로만 매입한다. 이렇게 발표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의 공시가격이 시장 가격일까요? 천만에요. 터무니없이 낮은 강제징용 가격일 겁니다. 안 팔고 버티면 되지 않냐고요? 거래가 불법이 된 금은 그저 무거운 돌덩어리에 불과합니다. 쌀 한 가마니와 바꾸려 해도 당신은 암시장 밀수꾼 취급을 받으며 경찰의 눈을 피해 목숨을 걸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게 소설 같습니까? 역사적으로 미국 루즈벨트 대통령도 1933년에 행정명령 6102호를 발동해 개인의 금 보유를 불법화하고 강제로 몰수한 적이 있습니다. 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 대통령이 말입니다. 역사는 반복됩니다. 기록이 남은 금은 절대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금만 위험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절대적으로 믿고 있는 은행 예금, 이것부터 의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은행에 1억 원을 넣어두면 그 돈이 은행 금고에 현찰로 보관되어 있을 것 같습니까? 절대 아닙니다. 은행은 당신 돈을 받자마자 지급준비금 7%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93%는 다른 사람에게 대출해주거나 위험한 파생상품에 투자합니다. 당신 통장에 찍힌 그 숫자 1억은 그저 은행이 나중에 돈 생기면 줄게 라고 쓴 차용증이자 실체가 없는 디지털 신호일 뿐입니다. 정제가 무너지고 뱅크런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은행 셔터는 내려가고 ATM 기계는 멈춥니다. 정부는 혼란을 막는다는 핑계로 하루 인출 한도를 30만 원으로 줄여버릴 겁니다. 내 돈 내놓으라고 은행 창구를 두드려봐야 소용없습니다. 은행 직원이 당신에게 줄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예금자 보호법으로 5천만 원은 받지 않냐고요? 그건 은행 한두 곳이 망할 때나 가능한 평시의 이야기입니다. 국가가 부도나고 모든 은행이 도미노처럼 쓰러지는 판국에 예금보험공사가 무슨 돈으로 5천만 명 국민의 예금을 보장해줍니까? 설령 돌려받는다 해도 그 시점엔 이미 하이퍼인플레이션으로 인해 그 5천만 원이 껌 한 통값도 안 되는 휴지 조각이 된 후일 겁니다. 더 무서운 미래를 알려드릴까요? 정부가 지금 준비 중인 디지털 화폐, CBDC입니다. 종이화폐가 사라지고 모든 돈이 디지털화되면 정부는 당신의 돈의 유효기간을 설정하거나 사용처를 제한할 수 있습니다. 경기 부양을 위해 이 돈을 한 달 안에 쓰지 않으면 소멸됩니다. 라는 메시지가 뜨는 세상. 이게 과연 내 돈일까요? 금융위기가 닥치면 정부와 은행은 한통속이 됩니다. 당신의 자산을 시스템 안에 가두고 자본 유출을 막는다는 명분으로 당신의 손발을 묶을 겁니다. 지금 이 시스템 안에서 안전한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로 도망쳐야 할까요? 이제부터 진짜 해법을 드립니다. 정부가 추적할 수 없고 압류할 수 없으며 당신이 들고 국경을 넘을 수 있는 진짜 자산, 고스트 에셋을 구축하십시오. 지금 당장 실행해야 할 3가지 행동 강령입니다. 첫 번째 원칙, 빳빳한 고액권이 아닌 꼬질꼬질한 소액권 달러를 확보하십시오. 많은 분들이 달러가 안전하다는 말은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달러를 사라고 하면 은행 외화예금 통장에 넣어둡니다. 그건 절대 안 됩니다. 위기시 외화통장은 정부가 가장 먼저 동결시키는 1순위 계좌입니다. 내 돈 내놔라 소리쳐도 국가 외환보유고가 부족해 인출을 제한한다는 공문 한 장이면 끝입니다. 무조건 현찰로 인출해서 집안에 두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100달러짜리 신권이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부피를 줄이려고 100달러짜리만 찾으시는데 이는 실전을 모르는 행동입니다. 전쟁이나 폭동, 국가부도 상황에서 시장에 나가 빵을 사고 물을 산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빵 하나에 5달러인데 100달러를 내면 거스름돈 95달러를 줄 수 있는 상인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습니다. 결국 당신은 5달러짜리 빵을 사기 위해 100달러를 통째로 넘겨야 하는 상황이 옵니다. 위기 상황에서의 화폐는 저축의 수단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즉각적인 교환의 수단이어야 합니다. 1달러, 5달러, 10달러, 20달러짜리 소액권 뭉치가 진짜 생존 자금입니다. 여행 가서 팁 주려고 모아둔 돈이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 가족의 목숨값입니다. 지금 당장 은행에 가서 동남아 여행 간다고 둘러대고 소액권으로 100만 원, 200만 원어치 바꿔서 진공 포장한 뒤 비상배낭 깊숙한 곳에 숨기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1차 방어선입니다. 두 번째 원칙. 거래소가 아닌 콜드 월렛에 비트코인을 묻으십시오. 비트코인을 디지털 금이라고 하죠. 하지만 업비트나 빗썸 같은 국내 중앙화 거래소에 넣어둔 코인은 엄밀히 말해 당신 것이 아닙니다. 정부가 자금 세탁 방지를 명분으로 코인 거래소 입출금 정지 버튼 하나만 누르면 여러분의 자산은 그 즉시 영원이 됩니다. 거래소 아이디와 비밀번호가 있다고 내 돈이 아닙니다. 당신의 코인을 지키고 싶습니까? 그렇다면 콜드 월렛이라 불리는 하드웨어 지갑을 반드시 장만하십시오. USB처럼 생긴 이 기기에 당신의 코인을 옮겨 담는 순간 그 돈은 인터넷망에서 사라져 그 누구도 건드릴 수 없는 유령 자산이 됩니다. 정부가 당신 집을 압수수색해도 이 USB의 비밀번호를 모르면 그 안에 10원이 있는지 100억이 있는지 알 방법이 없습니다. 자, 시뮬레이션을 해봅시다. 당신이 금괴 10kg을 가방에 넣고 공항 검색대를 통과할 수 있을까요? 바로 체포됩니다. 현금 10억 원을 가방에 넣고 뛸 수 있을까요? 무겁고 위험해서 강도들의 표적이 됩니다. 하지만 콜드월렛의 핵심인 12개에서 24개의 복구 단어, 즉
니모니 코드만 당신의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다면 어떨까요? 당신은 빈털터리로 옷 한 벌만 걸치고 비행기에 타도 됩니다. 전 세계 어디든 도착해서 인터넷만 연결하면 당신의 머릿속 기억을 꺼내 자산을 100% 복구할 수 있습니다. 국경을 넘을 때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것은 물리적인 짐이 아니라 바로 뇌 속에 저장된 자산입니다. 이것이 21세기형 유대인의 생존법 아니겠습니까? 아직도 업비트 계좌 보면서 숫자 노름하고 계신다면 지금 당장 콜드월렛 주문부터 하십시오. 세 번째 원칙. 기록되지 않은 현물, 생존형 대체화폐를 비축하십시오. 화폐 가치가 0에 수렴하면 세상은 원시적인 물물 교환의 시대로 돌아갑니다. 이때 가장 가치 있는 것은 반짝이는 금덩어리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을 자극하거나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들입니다. 우선 유통기한이 없는 독한 술, 위스키나 보드카를 박스째 사두십시오. 술은 난세의 고통을 잊게 해주는 마취제이자 상처를 소독하는 의약품 대용으로 쓰입니다. 무엇보다 중독성이 강해 수요가 끊이지 않습니다. 베네수엘라나 우크라이나 전쟁 상황에서 술은 화폐보다 더 귀하고 안정적인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담배와 상비약입니다. 담배는 피우지 않더라도 사두십시오. 낱개비 하나하나가 화폐 단위처럼 쓰일 수 있습니다. 담배 한 갑에 쌀 한 줌 같은 공식이 생겨납니다. 항생제, 진통제 같은 약품은 목숨과 직결되기에 부르는 게 값이 됩니다. 약국문이 닫히면 타이레놀 한 통이 금 한 돈보다 비싸질 수 있습니다. 이런 물건들은 등기부등본에도 안 남고 국세청에도 신고되지 않습니다. 당신의 창고나 팬트리에 쌓여있는 이 물건들이 위기 상황에서는 강남 아파트보다 더 확실한 구매력을 가집니다. 이것이 바로 장부 없는 부자, 진정한 현물 자산가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이 너무 극단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설마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선진국 반열에 오른 이 나라에서 그런 일이 있겠어? 라며 음모론으로 치부하고 싶으십니까? 평화로운 시기에는 누구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역사를 보십시오. 로마 제국부터 바이마르 공화국, 최근에 베네수엘라와 튀르키예까지 화폐 시스템의 붕괴는 예고 없이 찾아왔고 정부를 믿고 기다린 순진한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벼락거지가 되거나 길거리로 나앉았습니다. 그들도 당신처럼 설마 했습니다. 내일은 괜찮겠지 했습니다. 하지만 그 내일은 오지 않았습니다. 반대로 시스템을 의심하고 모두가 비웃을 때 최악의 시나리오를 대비해 자신만의 방공호를 판 사람들은 위기를 기회로 바꿔 막대한 부를 쌓았습니다. IMF 때 누군가는 평생 모은 집을 헐값에 팔고 피눈물을 흘렸지만 미리 달러를 쥐고 있던 누군가는 그 집을 쇼핑하듯 헐값에 사들였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지능일까요? 학벌일까요? 아닙니다. 바로 위기의식과 실행력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정부가 내 금을 지켜줄 것이라 믿고 가만히 앉아서 당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아무도 모르는 유령자산을 만들어 스스로 생존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영상을 보고도 재밌네 하고 넘기며 다시 스마트폰을 끄고 예능 프로그램을 보러 갈 겁니다. 하지만 끝까지 남은 당신은 달라야 합니다. 지금 당장 지갑을 열어 현금이 얼마인지 확인하십시오. 이번 주말에는 은행에 가서 여행 간다고 말하고 소액권 달러를 바꾸십시오. 그리고 유튜브를 끄고 당장 콜드월렛 사용법을 공부하십시오. 마트에 가서 보드카 한 병이라도 사서 찬장에 넣어두십시오. 행동하지 않는 공포는 당신을 갉아먹는 스트레스일 뿐이지만 행동으로 이어진 공포는 당신과 가족을 지키는 생존의 티켓이 됩니다.